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하고 금메달 2개를 획득한 김종원 씨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격을 시작했고 현재 17년째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된 지는 2002년도부터 지금 2012년까지 10년째 국가대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을 아테네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이번 런던 올림픽까지 총 3회를 출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격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저 진종호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하면은 진종호라고는 많이들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테네 올림픽, 뭐 베이징 올림픽, 런던 올림픽을 할 때마다 아테네 올림픽 때는 정말 너무 이게 8년 전인데 저 때는 꾸밈 없이 그냥 살도 많이 빠졌었고 어릴 때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인데 저 때는 올림픽을 좀 약간 남다른 각오로 출전하고자 해서 머리를 반삭 머리를 하고 나갔는데 올림픽 갔다 오고 나서 검정 고무신 닮았다 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료를 저런 걸 준비해 주셨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이번 런던 올림픽인데 지금과 많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제가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인데 오늘 이렇게 특강쇼를 한다고 해서 청담동 모 샵에서 이렇게 많이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테네 올림픽 때 제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1위로 제가 결선 경기에 올라갔다가 7번째 발에 제가 6.9점이라는 점수를 땄어요. 그래서 2위로 하게 됐는데 너는 그 한 발 때문에 금메달 놓쳤다. 그런 많은 악플도 달리고 친한 분들은 그 한 발로 인해서 1억 날렸다.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꼬리표가 붙어 다녔어요. 사격은 한 발 경기거든요. 비록 발수는 60발이지만 한 발 한 발이 모여서 60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발만 실수하지 말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베이징 올림픽을 갔는데 여러분 제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걸로만 알고 계시죠? 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땄습니다. 죄송해요. 깨알 자랑해서. 많은 분들이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로만 알고 계신데 10m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50m 경기를 했는데 운동선수라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은메달을 획득하고 나니까 약간 안도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제 내 몫은 했다는 생각에 약간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 저희는 운동선수들은 도핑 검사를 한다는 거 아시죠? 상의를 여기까지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에 검사관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그 소변을 봐야 돼요. 도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기약도 못 먹어요. 감기약도 못 먹고 특별한 약을 못 먹는 상황인데 또 그 아테네 올림픽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발 실수하지 말자 하면서 마지막 발까지 땅 사격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금메달인 줄 몰랐습니다. 감독님이 뒤에서 막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왜 저러시나. 나는 (5위로) 결선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좋은 점수도 아니었지만은 그냥 차분차분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이러시길래 왜 그러나 했더만은 제가 1위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최민우 선수가 막 엉엉 울어가지고 뭐 울보 민호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민호가 저보다 먼저 금메달 땄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울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때 보시면 제가 카메라가 이렇게 저를 얼굴을 찍으려고 막 왔는데 금메달이라는 건 제가 제 생에 처음 따봤기 때문에 금메달을 딱 확정이라는 걸 아는 순간 눈물이 정말로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카메라는 저를 찍고 있고 그래서 바로 뒤돌아가지고
눈물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 보고 이렇게. 이번 런던 올림픽은 가장 힘들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때는 언론이나 그 어떤 분들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테네 올림픽 때는 저한테 정말 인터뷰 한 번 왔습니다. 올림픽을 나가니까 형식적으로 인터뷰 오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올림픽을 부담 없이 했고 베이징 올림픽 갈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금메달 따니까 이번 런던 올림픽 때는 방송 모든 곳에 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메달 따와라. 정말 부담을 많이 갖고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보통 경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경기를 운영을 해요. 첫날 10m 종목 경기하는 날은 1시간 20분, 30분 경기를 제가 1시간 40분을 넘게 경기를 했습니다. 총을 들 때마다 긴장도 되고 완벽하게 쏘자라는 마음에 그렇게 어렵게 경기를 했고요. 결선에 딱 들어갔는데 결선에 1위로 들어가니까 본선 경기 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긴장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10발 사격하게 되는데 한 5발 쏘고 나니까 2위와 점수가 꽤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오늘 금메달이다. 됐다. 또 제가 첫날 경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금메달이다. 됐다 하는 순간 4발을 연속적으로 9점을 뺐습니다. 9점을 빼는 순간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다시 아테네 올림픽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 발 실수. 그래 마지막 발이니까 이거 실수하면 또 2위가 될 수 있고 메달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자. 마지막 발을 땅 쏘는 순간 금메달이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던 10m 종목이었고요. 50m 경기 때는 또 5위로 결선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1위와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오늘 메달 획득은 못하겠구나 하면서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5발 쏘고 나서 모니터를 딱 보니까 1위는 최영래 선수가 거의 독보적이었고 태극기가 2개 1, 2위가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메달권에 진입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또 다시 이제 긴장이 시작되더라고요. 마지막 발 10점을 쏘고 나서 모니터를 딱 보니까 제가 1위가 됐더라고요. 최영래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10m 때는 제가 눈물이 안 났는데 50m에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1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또 다시 눈물이 또 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보통 저희가 사격 경기가 매너 경기라서 8명 경기가 하면은 경기 끝나면 이렇게 한 명씩 다 악수를 합니다. 수고했다고. 경기 끝나는데 제가 그때는 최영래 선수가 생각나서 바로 최영래 선수한테 가서 포옹을 해주고 수고했다고. 올림픽 끝나고 오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 땄으면 됐지 너는 왜 수백 것까지 메달을 뺐냐 그런 말을 하시는데 아마 어리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이 담아두진 않지만 또 얘기하게 되네요.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타덤에 오르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를 벌었는지 그 번 돈이 어디다 쓸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기자분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입금된 금액은 100원도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가 아니라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뗍니다. 네, 세금이 34%입니다.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세전이요? 세전. 대략적으로 6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 떼기 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다음 올림픽에 또 따게 되면 가산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브라질 올림픽에도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올림픽 금메달 갖고 왔습니다.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이 지금까지 올림픽 메달 중에 가장 큰 메달이라고 하고요. 올림픽마다 항상 이 목줄은 항상 바뀌고 보시면은 이쪽 면에는 2012, 2012년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 이쪽 면에는 그 그리스 아테네 여신이 앞뒤로 다르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비밀 중에 하나가 금메달 이 아랫부분 보면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슈팅, 맨스 10m 에어 피스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10m 종목에서 딴 금메달. 메달이 금으로 알고 계신데 금이 아니고 주 성분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은이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금메달 입에 물잖아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왜 이 귀중한 거를 입에 물게 하는지. 근데 이유가 옛날에는 금이었기 때문에 금을 옛날 분들은 물어서 그 이빨 자국이 나면 금이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자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다음 올림픽 만약에 딴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총 가져오는 걸 정말 좋아했던 강원도 춘천의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 하면은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공놀이하고 뛰어놀고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장난감 총이 너무 좋아서 저금통을 털어서까지 장난감 총을 구입했었는데 사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었는지 어머니께서 지인분 중에 사격 쪽에 관련되신 분이 있으니까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를 꼬시면서 어머니가 사격이라는 운동 종목이 있는데 다른 운동선수와는 틀리게 그냥 서서 총만 쏘면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다른 운동부랑 틀리게 총만 쏘면 되는구나 해서 저는 흔쾌히 그걸 해보겠다고 해서 사격이라는 종목을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아버지께서는 공무원 같은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많이 저를 강요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강요를 하면 할수록 하기 싫어지는 거. 아버지가 반대가 심하실수록 저는 더 사격을 열심히 했고 지금 이렇게 제가 메달리스트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은 전화 통화를 하면은 아들 뭐 하나 그러면은 오늘은 뭐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합 얼마 안 남았는데 연습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께서 더 열정적으로 저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모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릴 자료를 준비도 못했고 그냥 어머니가 저한테 태몽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꿈속에서 강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셨는데 강가에 무슨 링이 있길래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주셨는데 줍는 순간 그게 금으로 바뀌면서 링의 사이즈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셨는데 반지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뭐 18K, 24K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 최우수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귀한 거니까 품에 안으시고 집에 가서 장롱에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연관시켜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뭐 그냥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부유하게 지금은 다 꾸몄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집안의 아이는 아니었고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면서 어렵게 살았었는데 사격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 총이 너무 갖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제 총을 갖고 싶다. 총을 사줄 수 있으시냐. 근데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새 총은 못 사주시고 95년도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중고 총을 구입해 주셨어요. 제 총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사격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그냥 평범한 사격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종호란 선수가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모를 시절. 제가 운동을 하면서 2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학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쇄골이 골절됐는데 팔은데 어깨 근육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쇄골이 골절되면 자기 팔을 못 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뼈에 금만 가도 볼펜을 주시면서 볼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볼펜도 못 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깁스를 풀고 나서 다시 사격으로 돌아갔는데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아직 부상이 완쾌된 건 아니니까 너가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해라. 그때 당시 제가 병원을 매일매일 통원치료 다니면서 훈련하고 치료받고 했었는데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훈련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5시간 정도 하루에 사격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30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20발, 15발 정도 사격을 하면 끝나게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사격을 다시 할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하라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하고 집에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부상 회복 후 첫 대회를 나가는데 그 첫 대회가 77회 전국체전일 겁니다. 그때 제가 당당하게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1위를 하면서 아, 진종호란 선수가 대한민국 사격 선수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운동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구타도 심했고 4학년 선배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었는데 1학년 때 한창 힘든 시기에 축구를 했었는데 누군가 막 달려오더라고. 제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1학년이니까 열심히 뛰잖아요. 그때 당시에 태클을 탁 걸려 넣으면서 오른쪽 쇄골이 골절된 거예요. 이 왼쪽이 한번 부러져 보니까 오른쪽이 골절되는 거를 알게 됐더라고요. 빠직 그 닭뼈 치킨 드시면서 닭뼈를 부러뜨리면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사람 뼈도. 그런 소리가 나면서 아, 여기가 골절이 됐구나. 그래서 또다시 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심하게 골절이 돼서 뼈가 부러지면서 뼈 사이에 신경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깁스로 완치가 됐는데 오른쪽은 그 신경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골절된 분이 이제 쇠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위아래 녹슬지 않는 쇠가 박혀 있는 상황이고요. 소문에 의하면 뭐 제가 공항 검색할 때 삐 소리 난다 그런 소문인데 그거는 루머고요. 소리는 안 납니다. 그냥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쇠고 지금 아직 빼지는 못했지만 이걸 빼게 되면은 다시 또 한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사격 선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끔 와이프가 장난으로 우리 남편 철 들었네 그러면은 그래 나 철 들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해주고 한참 공백 기간을 있고 나서 퇴원하고 나니까 또 입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묘하게 저한테 두 번의 그런 슬럼프가 오는 시기였는데 그런 찬스가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가 좋아했던 사격인데 한참 동안 못하고 나서 다시 하니까 아, 내가 정말 즐기면서 좋아서 해야지만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다짐하게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But I always thought I would end up with you eventually. 저는 메달리스트니까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일반 군대가 아닌 상무처럼 이제 운동을 하는 군대인데 저는 경찰 체육단을 나오게 됐고요. 2001년도 12월 24일 날 절대 잊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입대를 했는데 딱 입대한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감독님도 무서우시고 생활도 군대 생활이랑 똑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저녁 되면 저녁 점호하고 대신 이제 그 사이 시간에는 사격만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여기서 나가는 길은 국가대표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딱 입대하자마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전역할 때까지 동기들한테는 많이 미안하지만 그때까지 선수촌 생활하면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요. 2002년도 5월일 겁니다. 태릉 선수촌에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태릉 선수촌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그리고 최고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에게는 정말 딱 들어가는 순간 운동밖에 생각이 안 나게 해주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와는 완전 차단되어 있고요. 밤에 야식 같은 것도 못 시켜 먹고 특히 선수촌에서 만약에 음주와 흡연을 했다 바로 퇴출입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데 보통 여러분들 식판 보시면 밥, 국, 그 다음에 반찬 3칸 있잖아요. 태릉 선수촌 식판은 밥, 국, 반찬 4개입니다. 그리고 식판도 더 크고 음식은 정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이고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72kg 정도였는데 들어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체중이 한 5kg가 줄었습니다. 너무 음식이 맛있고 그 선수촌 네, 거의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체중이 많이 불었는데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종목의 분들은 체력 소모가 꽤 심하잖아요. 꽤 심한데 저희는 가만히 서서 총만 쏘거든요. 근데 체력적으로 힘든 뭐 레슬링이나 유도 그런 선수들 고칼로리로 식단이 짜여지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칼로리를 똑같이 먹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사격은 체중에 많이 구애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체중에 신경 안 쓰고 먹다 보니까 저렇게 살이 쪘던 거고요. 선수촌 생활하면서 군 생활 무사히 마치고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을 다녀오게 된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은퇴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취감도 있지만 허무함이 꽤 많이 남게 됩니다. 정말 은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의 이대명이라는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실업팀이랑 똑같은 기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등부에서는 뭐 단연 시합이 1년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10개를 거의 다 혼자서 휩쓸고 실업팀과 동등한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고등부한테 내가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훌륭한 기록을 내니까 그럼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얘한테 지면 창피하니까. 지금도 가장 아껴주는 동생인데 정말 은퇴하고 싶었지만 이대명 선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사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혹시 세계 신기록 보유자라는 거 아시나요? 언론에서 정말 부각이 안 됐는데요.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 신기록 했다고 막 많이 부각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20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쏜 장본인입니다. 근데 세계 신기록을 쏘고 1등 못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또 그때 당시 기계적인 결함이 생겨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하는 과정에서 기계 오류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한 3발인가 제가 더 쏜 겁니다. 쏘다 보니까 모니터에 점수가 7점이 나오고 말도 안 되게 그때 기계 고장을 안 겁니다. 제가 3발 쏘고 나서 일단 선수가 총을 쏘면 그거는 자기가 인정을 한 겁니다. 쏜 걸로. 기계 고장이 있어도 기계 고장이 나오기 전에 손을 들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으면서 이희한 선수로 기록에 남아 있고요. 하지만 세계 신기록은 인정돼 있고 2등이었던 선수가 1위를 했는데 러시아 선수였거든요. 그 러시아 선수는 지금도 보면 좀 약간 기분 나쁜데 시합 때 내가 너는 이긴다. 내가 이번 시합 너는 이긴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제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게 그 시점입니다. 내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다시 한번 깨보고 싶다. 저는 목표를 멀리서 안 잡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목표를 잡는 편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다음 목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도 항상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With every step you climb another mountain. Every breath is harder to believe. 신종 선수 사격하실 때 주로 왼손 거둔다고 해서 주머니에 네. 자주 넣으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네. 굳이 주머니에 손에 넣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격 자세가 남자 권총이나 여자 권총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쏘게 돼 있어요. 그게 규정입니다. 실탄을 넣고 총을 잡은 다음에 쏠 때 차렷 자세로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인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고정이 되고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넣는 것이고요. 어떤 선수는 벨트를 잡는 선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거. 저는 시력은 제가 0.6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합 때 안경을 쓰고 시합을 해요. 네, 그래서 쓰는 거지 일부러 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2개를 한 번만 봐주세요. 첫 번째 거를 보면 뒤에 거는 뿌옇게 보이죠. 사람 눈이 2가지를 선명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표육지 좀 잠깐만 주시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10m 경기용 표육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 가운데 원이 10점입니다. 이 표적지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표적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을 들고 있는 손은 항상 움직이게 되죠.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선명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총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야, 그 먼데 있는 걸 어떻게 저걸 보고 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안 보고 쏘는 겁니다.
내 팔에서 앞에 있는 가늠자, 가늠쇠, 총에 있는 조준 장치만 선명하게 보고 내가 잘만 보고 쏘면 10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시면 네. 달인이신데 눈을 감고 사격을 하면 몇 점 정도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실제로 눈을 감고 사격을 해본 적이 있는데 표적지 안 맞습니다.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사람 몸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여러분 한쪽 다리 들고 있으면 움직이고 넘어지잖아요. 저 똑같이 눈을 감으면은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표적지에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격 선수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집중력도 맞는 말씀이고 사격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총이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총은요, 전 세계에 한 개 있는 총입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2008년도 때 저희 소속팀 회장님께서 진종훈 선수는 소원이 무엇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딴 총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 색상도 한 가지고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총입니다. 가격은 권총은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전 세계 하나에 있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적으로는 좀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근데 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 총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시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을 들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죠? 저는 사격 선수이기 때문에 남들이 없는 총, 일단 그 총을 들고 사격장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자신감을 먼저 갖고 사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에몬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1등을 하다가 0점을 쏴서 다른 선수 표적지에 쏴서 기억나실 것 같죠?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집에 사격장이 있어요. 총기가 자료하다 보니까 자기가 총을 각 집에서 갖고 나와서 훈련 마치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총을 무기고에서 꺼내면 훈련 마치고 바로 무기고에 집어넣고 경찰관이 수시로 감시합니다. 그 총이 만약에 무기고에 저녁 6시까지 안 들어왔을 경우 경찰 출동합니다. 개인적으로 총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총을 갖고 와서 보여드렸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을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 검지손가락입니다. 저희는 사격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검지손가락인데 보통 화장품을 바를 때 여성분들은 이렇게 손등에 짜서 이렇게 찍어서 바르시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거의 다 그냥 손바닥에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가 그걸 보더만은 아니 그 아까운 화장품을 왜 손바닥에다 바르냐, 얼굴에 발라야지 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손이 더 중요한데 얼굴보다. 보시면은 손은 제가 손 되게 작은 편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손이 안 큰 것 같은데 굳은 살 하나 없이 손은 정말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그 정도로 굳은 살이 없는데 아주 너무 네, 반갑습니다. 왜 그 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표적지를 10점을 보고 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표적지를 보고. 근데 10점을 보고 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거 들 때도 왼손으로 거의 들고요. 집안일을 도와줄 때도 칼은 거의 제가 안 쓰고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어디 부딪혀서 그러면은 손 다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왜 그러면 손에 좀 다친 것 같다. 이제 어디 그러면 왼손 어디 다쳤어? 그러면 왼손이면은 괜찮아. 선수 생활 하시고 많은 대회를 하시면서 네, 어떤 징크스가 있으신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징크스라 하시면은 저는 특별히 징크스를 만들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운동 선수라면은 누구나 다 징크스가 있기 마련인데 징크스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크스를 안 만들려고 하고 징크스라기보다도 약간 저한테 안 좋은 게 있다면 제가 사격 자세가 약간 머리랑 어깨랑 거의 견착을 시켜놓은 자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옷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옷이 두꺼워지면 자세가 안 나옵니다. 다행히 날씨가 추운 동절기 때는 사격 대회가 없는데 초봄이나 초겨울쯤에는 약간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편입니다. 11월에
아이가 태어나시는데 네. 향후에 운동을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운동 선수이다 보니까 욕심은 나긴 하지만 절대 안 시킬 겁니다. 운동은 그 어떤 종목도 안 시킬 것이고요. 정말 막 탁월한 소질이 있다 그래도 안 시킬 겁니다. 저는. 제가 운동 선수로 생활을 했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아이가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딴다면 딸 때까지 저는 구박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공부해라 하시잖아요. 근데 싫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아이한테 운동해라 메달 따라 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더 욕심 부릴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김병만 씨 아시죠? 저는 약간 연예인은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저 연예인들 만나도 사진 찍자고도 안 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전화번호를 딴 연예인입니다. 같이 촬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성실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노력파 연기자이신 것 같고요. 제가 사격을 하면서 사격에 대해서 아주 작지만 간략하게 요령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요령을 바로 그걸 도입하셔가지고 저는 런던에 있었고 형님은 시베리아에 계셨었는데 오리를 한 방에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달인의 스승입니다. 김장미 선수 경기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국 여자 선수가 경기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거 보셨죠? 저희 사격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만 안 주면 경기 중에 메모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풍선불어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경기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경기를 해요. 어떤 네티즌 분은 그걸 보고 진종 선수 욕한다 경기하면서. 네, 욕하는 게 아니라 제 자기 독백인데요. 남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 독백을 하는데 한 발 쏘고 나면 그래 됐으니까 다음 발도 또 10점을 쏘자. 그래 됐으니까 다음 발도 또 10점을 쏘자. 근데 그 독백을 하게 된 이유가 윈블던이라는 영화에서 남자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넣기 전이나 아니면은 그 서브를 받기 전에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 잘할 수 있어. 그래 지금 저쪽 선수가 뭐 왼쪽 발을 어떻게 했으니까 서브는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런 독백하는 내용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저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 그때부터 저도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독백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 더 되는 것 같고 다른 생각이 안 들면서 자기 최면을 걸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자기 독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많은 취미가 있지만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취미가 낚시랑 스킨스쿠버랑 사진입니다. 사진 찍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낚시인데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물속이 궁금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된 거고 여러 경치들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되는 건데 여러분은 사격을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총을 빵빵 쏘니까. 근데 저희는 그걸 맨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 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스트레스 받는데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푸느냐가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같은데 저는 술을 많이 마셨었어요. 경기 끝나고 나면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 술로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낚시를 합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게 되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경치도 좋고 고기를 잡아야겠다는 집요함 때문에 낚시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격에 대한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되고 오로지 낚시. 그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까? 낚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시합 전에도 감독님들 몰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합 남겨놓고서 왜 낚시를 가냐. 낚시를 하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 위험하니까 바늘에 찔릴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바늘에 이 손톱을 찔려본 적이 있어요. 손톱 밑에. 정말 엄청 아픕니다. 한 번은 낚시 갔다가 이 검지손가락을 낚시줄에 베인 적이 있어요. 그 시합을 망쳤는데 감독님한테 계속 감추고 있었어요. 혼날까 봐.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합 때 성적으로 보여줘야겠다. 1등을 하면 감독님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낚시도 하고 대신 낚시가 끝나면 다시 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제 주의가 할 때 열심히 하고 놀 때 확실하게 놀자. 제가 낚시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낚시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막 독서왕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책을 읽는데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책 중에 하나가 백스 낚시 백문 백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달달 외웠습니다. 고기를 잡고 싶어서. 낚시는 할 줄 모르는데 고기는 잡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제가 올림픽 가기 전에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출국하기 전날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책을 좀 구해달라, 이 책이 나는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 때 이 책을 통해서 내 마인드 컨트롤과 심신을 좀 약간 다듬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가 그 책을 구해줬어요. 구해줬는데 그 책을 집에 놔두고 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갔는데 공항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책을 저는 이번 올림픽 때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책이 2권인데 올림픽 메달도 2개입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진. 여러분 카메라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찍을 때 슈팅이라고 합니다. 제 종목도 슈팅입니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 찍어야지만 가장 좋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사격도 정지된 상황에서 쏴야지만 10점을 쏘게 되는 거니까 연관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일기식으로 사격 일지를 써요, 제가. 일기는 안 쓰는데 그 일지를 쓰는 이유가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지를 쓰는데 그 일지에는 오늘의 컨디션, 내 몸의 상태, 사격장의 환경, 밝기, 바람, 습도, 온도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놓거든요. 메모를 하는 이유가 슬럼프가 왔을 때 그 메모가 자기 몸을 체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 일지를 엄청 궁금해하세요. 네, 그 일지는 제 모든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리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는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집에서는 뭐 아무데나 놔두지만 사역장에 나가면 항상 꼭 제 품 안에 갖고 다니는 비밀 노트이고, 그 비밀 노트를 나중에 정말 제가 실력이 된다면 책으로 써서 우리 대한민국 사격계에 꼭 도입을 해서 후배 양성에 하는 것도 제 작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충남 아산에서 올라왔는데요. 네, 제가 연영과 입시를 준비 중인데 진용호 선수의 그 금메달을 얻으신 기를 받아서 합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총을 딱 한번 쏴주시면은 제가 합격했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멋지게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열흘 뒤에 국내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엔 전국체전이 있고 10월 말에는 월드컵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메달리스트들만 초청을 해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세계 대회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신문 방송이나 한 줄 나오면 그냥 뭐 응원의 메시지 한 정도만 남겨주시면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